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전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젠텍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이 또 이제 외국계에서 UBS 또 모건 스탠리 다 나왔죠. 뭐 오늘 뭐 거의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영향이 좀 있었고 막판에 또 왜 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JP모건. 그래서 좀 막판에 좀 샀고 분명히 어제인가 던졌었던 친구들인데 아무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은 정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창구가 돌아가면서 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수 대비 굉장히 좀 견조했는데, 네, 오늘은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 좀 있어요. 미국 일단 금리 관련돼서 뭐 나스닥이나 좀 박살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양해에서 엑시트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불안감으로 중국 증시도 흔들리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단키트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뭐 물론 무조건 외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좀 중요한 시점에 좀씩 매도하는 것들도 또 얘네들이야 라는 반응을 나오게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제가 주담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자사주 매입 쪽이 아니라 이제 R&D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그 제가 주담 통화 내용 하면서 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물량들도 뭐 쬐끔은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계속 찾는 거죠.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좀 찾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명확하게 알고 가야 이 시장에서 좀 대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이 좀 있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죠. 오늘 6거래일까지 양봉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시장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시장이 좀 아쉽고 다만 이제 이 좀 60선이 계속적으로 30%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빨리 조금 달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주담 통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진단키트 전반적인 그런 이슈는 제가 이 특집을 찍어 놨으니까 그거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나 그런 기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진단키트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진단키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사실은 내용들이 더 있었는데 거기까지 하면 막 영상 1시간 넘어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이거는 희소식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럽 홈키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거 8주 넘었잖아요. 항원과 항체를 좀 지원을 해놨는데 항원과 항체를 좀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원 쪽에서 성능 부분이 통과가 돼서 리스팅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이제 독일 사이트에 이제 이게 리스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책들이 좀 많이 변경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성능 부분을 일단 통과한 거는 당연히 좀 유의미한 결과죠. 그래서 그 나머지 절차들도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그 부분으로 얘기를 들었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성능 부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뒷단의 부분들이 좀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과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성능 부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허들은 좀 넘어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 부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허들은 좀 넘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체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체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고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 이제 성능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사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이아시스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승인 이후에 유통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결과가 딱 나와서 정확하게 딱 인증됐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독일에 또 이제 다이아시스라는 또 유럽 쪽에 굉장히 좀 매출을 하게 만든 그런 이제 우리 디스트리뷰터 있잖아요. 거기랑 조금 이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키트 쪽이 되면은 아마 이제 좀 관련된 수급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진단키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홈키트가 되는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홈키트 이제 승인난 기업들 꽤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FDA EUA가 서류 추가 보완이 이제 왔는데 저번 주 내내 정말 많이 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계속 착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스트리밍에서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마지막쯤에 이제 서류 보완 또 통화하셨다고 또 이제 그 구독자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정보를 또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팩트를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완이 좀 진행이 됐고 저번에 이제 담당자 배정 나오고 서류 보완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연달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이 좀 척척척척 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 처리가 되니까 서류를 계속 주고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것도 꽤 또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원 FDA 이후에 우리가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미국 대형 유통사들 뭐 세 군데 3+1 하나는 이제 물음표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또 갈릴 시점이잖아요. 또 3월 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체 같은 경우는 FDA, EUA 지금 피드백이 추가적으로는 아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이제 막 유통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백신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중화항체라는 것 자체가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유통이 되고 나서부터 효용이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좀 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담당자 배정이 그래도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 부분, 이제 주문서 방식에 대한 이런 주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2월 같은 경우는 좀 거래일도 줄었고 해서 이제 1월 달이 또 워낙 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부분들은 뭐 거래일도 줄어들었고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직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WHO에 대해서 항원 항체에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이 아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에서 이제 승인이 나오면은 또 굉장히 좀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특히나 항체 같은 경우는 성능이 뭐 WHO에서 이제 보다 더 높은 기준치보다 높은 5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체 수젠텍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좀 제품들이 괜찮습니다. 항원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제품 좋은 것 같아요. 민감도 특이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다 잡아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변이도 잡아내는 코로나 키트이다
그래서 코로나 키트로 이 지금 인증받은 이걸로 변이가 나와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항원 쪽이 더 잘 잡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면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적법하게 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담당자 분께서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알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이런 좋은 것들이랑 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회사에서 이 키트가 그만큼 우수하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에서 지금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큰 건이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좀 기대를 좀 해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번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본 게,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논의되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거가 가능성이 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딱 퍼트려놨죠. 단기 순이익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무상증자나 이제 배당은 빼버리고, 그럼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소각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게 이제 매입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자본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잡기는 했는데, 일단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R&D 쪽으로 이제 취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조금 기분은 안 좋을 수가 있죠. 주주 입장에서. 왜냐면은 뭐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액션을 취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좋거든요. 좋은데,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분명 단기적으로 주가의 부양은 되겠지만, 아마 단타로 많이 물량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보다는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바이오 쪽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연구소랑 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 오픈 이노베이션 한번 검색해서 좀 이 정의를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픈 이노베이션 굉장히 핫한 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읽어보시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기대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코로나 진단 키트 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이제 특집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외 진단 쪽에서 이 진단 키트들이 지금은 코로나19에 집중을 하지만, 이게 분명 뭐 암이라든지 조기 진단, 치매로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크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요. 근데 지금 이제 암 관련 진단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그 뭔지는 안 알려줬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은 있다라고 좀 시사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 쪽으로 만약에 된다라면은, 정말 유력 암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간단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잡아낼 수가 있고, 또 이제 조기 진단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암이라는 건 또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과 굉장히 좀 많이 직결이 되잖아요. 이제 1기, 2기, 뭐 3기 이렇게 보통 해서 진행이 되는데, 2기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2기 이제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암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생존율이 높은 뭐 유방암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2기에서 절반 넘고 이제 전이 시작되고 하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생존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같이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조기 진단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라면은 엄청나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종목군들에서 그렇게 조기 진단 가능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약간 혈액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조기 진단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사실 결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핵 같은 경우도 조기 진단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객담은 꺼내기도 힘들고, 일단 뭐 이제 폐 검사하는 거는 폐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손상이 돼야지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찍으면 이제 막 점점점점점 막 찍히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혈액으로 하는 것들 같은 경우 조기에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핵 시장을 더더욱 더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앞으로 키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치매도 국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9개월 안으로 쇼부 이거 결과 나올 거예요. 9개월 안으로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제과제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IR 전담 민원 충원이 4월 예상입니다. 요것도 아마 기대하고 계시는 바일 텐데, 이제 IR 쪽이 원래 전화가 정말 힘들었죠. 전화 진짜 막 수십 통 걸어야 막 한 번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 담당자분께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바쁘시게 하루 종일 전화 많이 받으시고 또 매일 답변하시고 하시면은 아마 정신이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구 수가 좀 부족했죠. 근데 이제 이 전담 인원이 좀 충원이 되면서 또 그쪽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건데, 4월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본다라면은 앞으로 IR 쪽도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다 더 회사의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홍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블록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가 이제 이 바이오 그 영상을 했을 때 S블록 이제 대형 병원 쪽으로 해서 이제 1분기 때 좀 노려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S블록 쪽에서도 좀 출하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엄청 대규모는 아닙니다. 대규모는 아니고요. 어쨌든 좀 출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쪽이 지금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조금은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S블롯이나 뭐 알러지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게 너무 좀 강하게 이제 기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이제 뭐 알러지도 백여종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40여 종으로 분명 못 잡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100여 종까지 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있고요. 그다음 결핵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조인트 벤처 이후에 이제 사업본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뭐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은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좀 테스팅 배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시장에 당연히 좀 집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또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뭐 그때야 뭐 다른 또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또 그거대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앙체 여전히 이거 이제 아벨리노래 이제 한참 돼서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좀 지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기타 뭐 몇 가지는 있는데, 사실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좀 긍정적인 것들, 좀 이제 반응이 나온 것들 좀 있었고, 그다음 요것도 좀 되게 좋은 거고, 요건 어차피 뭐 나중에 기사화 될 거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중 환원 정책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저는 조금이라도 액션이라도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차라리 회사의 이 성장을 통해서 회사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제 수급이 붙게 되겠죠. 그럼 저절로 이제 주가가 부양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관점에 대해서는 뭐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일단은 통화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느꼈던 거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서 그걸로 이제 주주에 대한 이런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예요. 모두 다 이런 결정에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그래 이게 훨씬 더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회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구나. 일단 정보 업데이팅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암 관련된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엄청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결핵 같은 거 이제 좀 굉장히 좀 심한 암 중에서 이제 좀 이런 비중이 매출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만약 진출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또 이것도 긍정적인 또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또 될 거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부자인데 요 암 쪽으로까지 붙으면 좀 저는 굉장히 또 이게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드디어 이제 5일선과 10일선이 이제 만나가고 있습니다. 만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과 10일선이 이제 1% 이내로 붙었고 20선까지도 이제 좀 붙었어요. 붙은 상황이고 좀 이격이 벌어졌었거든요. 한동안 한 또 15% 20%까지 벌려졌다가 다시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다지고 뭐 아직 완벽하게 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5거래 연달에 양봉이 좀 나와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세를 좀 타서 이제 21선을 좀 밟고 이제 계속 밑에서 박살나지 말고 이제 밟고, 그다음에 이제 윗라인으로 좀 가면서 이 좀 횡보를 좀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이 단기가 60선을 일단 벗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0선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횡보를 하거나 좀 이런 이슈들을 기다리면서, 당연히 이슈 터지면 뭐 주가는 슛이 나오겠죠. 그럴 때야 뭐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제 내려와서 진행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요 차트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던 뭐 네오이즈, 뭐 넷마블, 에클론 요런 차트 흐름이랑 좀 비슷할 거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면서 만날 거예요. 만나는 거 기다려 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마중을 나가느냐 아니면 급등으로 가서 닫고 이제 뭐 추가로 뚫어주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슈가 어떻게 오픈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그런 차트 흐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양봉이었으면 좀 좋았겠지만 일단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견조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 좀 나쁘지가 않고, 이왕이면은 요번에야말로 정말 이 갭을 안 메우고 그냥 홀홀 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좀 뚫어주려면은 여기가 이제 15,350원, 15,250원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일단 안착하는 거, 올라가면은 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버텨줘야 돼요. 버텨주는 게 일단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제 17,000원 라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우리가 예전에 잡던 라인들 있잖아요. 18,750원, 2만원, 뭐 2만 2, 3천원, 뭐 이렇게. 그리고 위에 갭이 정말 많습니다. 위에 갭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아래 갭도 반드시 메우지만 위 갭도 맨 위까지 바로 맨 위까지 요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라인까지는 갑니다. 진짜 갭이 엄청 많아요. 이거 보시면 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들을 분명 메우러 움직이긴 할 거예요. 이거 5분 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갭은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삼성전기라는 차트 봤을 때 정말 저 밑에 있는 거 갭 메워 싶을 정도도 메우러 갔잖아요. 떨어질 때도 메우러 가고요. 위에 있는 것도 메우러 가요. 그래서 갭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모멘텀들이 다 발생이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 오픈이 됐을 때 이제 각자가 생각하시는 분명히 요 정도 좀 주가 총액은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사실 보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수 나누기 이제 주가가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계산하시기 편해요. 왜냐면 주식수는 지금
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정이고 그럼 시가총액이 몇 배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몇 배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회사가 유의미한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큰 이슈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 발자국씩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을 강요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 특히나 암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회사 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만약에 생각이 다르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 하에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젠텍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